잠깐만. 저번 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영어 도대체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 이 구조만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어도 사실 뭐 빈칸이든 순서든 삽입이든 문제 푸는데 1분이면 충분하다. 근데 지금 문제 푸는데 거의 2분, 3분 넘어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글의 구조를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여기 패턴을 나눠서 우리가 지금 글의 구조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패턴들은 다 똑같아요. 주제가 먼저 문장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글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기하지만 빈칸 딱 무조건 그 문장은 주제야. 알겠어? 빈칸이 첫 문장에 뚫렸어. 그러면 무조건 그 문장은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부터 쭉쭉 읽으면서 주제를 우리가 도식화 시켜야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많은 진화적 생물학자들은요, 주장했대요. 무엇을 주장했을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생각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주장했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2번 문장부터 쭉쭉 찾아서 나가야 돼. 이해가 되셨어? 한번 볼게요. 우리는요, 갑자기 거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우리는 거래를 할 필요가 있었대요. 거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뭘 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었대요. 무엇을? 신뢰를 뭘 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번 문장은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 아니에요. 충분히 내용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거래를 당연히 해야 되지. 왜냐면 옛날에도 시장 같은 것들은 활발했었고, 그치? 심지어 뭐 말이 있지 않았던 그런 원시 부족들도 뭐 서로 이제 뭐 바나나를 주고 받는다든지 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더라. 근데 그 거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중고마켓, 당근마켓 같은 거 하는데 신뢰 없는 상태에서 중고거래 할 수 있어? 못하지 않아? 신뢰가 없는 사이트에서 옷 살 거야? 안 살 거지. 그래서 그런 상태로 거래를 하려면 무조건 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선 신뢰가 필요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한번 가볼게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진화 생물학자들이 도대체 뭘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아직은 몰라. 이해되셨죠? 한 번에 보는데 언어는요. 매우 편리하대요. 매우 편리했죠? 뭘 하는데? 너가 누군가와 거래를 하는데. 너가 누군가와 거래를 하려고 했지? 언어는 굉장히 편리했다. 여기서 약간 소재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소재 자체는 잡고 갈 수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이번 문장부터 뭔가 무역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거래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요. 3번 문장에서는 언어 그 거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진화 생물학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뭔가 거래에 대한 키워드라든지 또는 언어에 대한 키워드라든지 이런 게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다음 문장을 읽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문장을 봤는데 초창기에 이제 두 인간들은요 뭘 했어요? 나돈리 구문이 나왔네요. 나돈리 구문 잠깐 보고 갈게요. 나돈리 구문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보면 나돈리 A 버들소 B 우리 해석 어떻게 하자? 여하나 해석 어떻게 해요? 그렇지.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A가 중요한 걸까? B가 중요한 걸까? B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만약에 글을 읽는데 지금은 뭐 이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나중에 너네가 모의고사를 풀다가 나돈리 A 버들초 B 구문이 나왔어. 근데 A를 해석을 못 하겠어. 문제 없어. B만 해석해도 내용 충분히 파악돼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뭐 세 가지의 세 개의 나무로 만든 그 그릇과 여섯 다발의 바나나를 거래하는데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뭘 했어요? 룰을 만드는 거, 룰을 만들었대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B가 중요한 내용이야. 얘네들이 바나나 6다발을 그릇 3개랑 교환을 하든 그릇 하나를 교환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뭐가 중요했냐면 규칙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우리가 다른 말로 2번, 3번 문장을 봤을 때 어떤 말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뭘 설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지? 뭘 확립하는 게? 뭐라고? 어? 믿음, 신뢰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 룰은요, trust랑 같은 거예요. 왜냐면 룰이 없으면 우리가 신뢰를 어떻게 확립을 해? 맞잖아. 룰이 없으면 어떻게 신뢰를 확립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내가 빤스 6다발을 그릇 3개와 바꾸기로 이미 규칙을 정했어. 그 말은 뭐야? 빤스가 그릇 하나당 2다발이라는 규칙이 생성이 된 거잖아. 이 규칙을 토대로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서로 교환을 한 거잖아. 그때 어디를 갔는데 야, 나 바나나에 아니면 나 바나나 한 다발에 내가 그릇 하나 줄게. 신뢰가 가니? 규칙이 깨졌는데? 안 가죠. 그쵸? 그래서 일단 거래가 있으려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도 아 뭔가 신뢰라는 내용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해. 안 들으면 어때? 거야. 키워드 있으면 중요해 보이는 키워드 있으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5번, 6번 안 중요하죠? 아 중요하죠? 볼게요. 그 그릇이 그 나무가 무엇으로 어떤 나무로 도대체 만들어졌는가? 그 그릇이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가? 또는 너 그 바나나를 어디서 얻었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비즈니스들이 상업적 거래는요. 우드에브 PP 나왔죠? 뭐 했을지도 모른대요. 거의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대요. 뭘 사용하면서 오직 제스처나 또는 뭘 사용하면서 혼란스러운 소음을 사용을 하면서 상업적인 거래를 하는데 제스처만으로 이런 상업적인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소음, 막 이상한 웃기기 소리 내면서 거래할 수 있어요? 못하죠? 왜냐면 거래를 하려면 여기 5번, 6번에 나오는 것처럼 너 이 바나나를 어디서 얻었는지 또는 어떤 나무로 이 그릇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지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런 정보는 어떻게 제스처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스처만으로는 우리는 거래를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게 7번 내용에 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것을 실행하면서 뭘 하는 거야? 뭘 따라서? 이미 동의가 된, 이미 동의가 된 조항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만든대요. 무엇을? 신뢰의 유대감을 만든대요. 신뢰라는 결속을 만든대요. 그럼 여기서 뭐야? 이것은 뭐야?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유대감을 만든대. 합의된 조항에 따라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유대감을 만드는데 이게 뭐야? 거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쓰자면 위쪽에 나왔다? 뭐 그릇 3개와 뭐 바나나 뭐 그 6다발 요 거래를 얘기를 할 거야. 어쨌든 거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거래를 실행을 하는 것은 신뢰를 만든대요. 근데 그 신뢰를 만드는 게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오죠? 언어는요, 우리가 구체적일 수 있게 도와준대요. 그리고 이것은 대화가 어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이다. 대화가 어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이다. 여기서 키롤이라는 거는 중요한 역할을 일하는 거니까 어떤 게 대화가. 대화는 다른 말로 여기서 언어라고도 볼 수 있지. 언어는 우리가 구체적이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거를 토대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제를 정리했을 때 뭐야? 전체적으로 이 거래, 언어, 신뢰를 통해서 세 단어를 우리가 키워드를 뽑았잖아. 그치? 이거를 토대로 이제 만들어 보자고, 주제를. 권해 어떻게 만들어 볼래? 응. 좋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치? 유경아 어떻게 만들어 볼래? 응.
응. 식으로 만들면 돼요. 이해됐어요? 키워드 꼽은 채로 주제 만들면 너무 쉽다 이거야. 너무 쉽다 이거야. 거래를 할 때 기반으로 한 뭐 언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던지 자유롭게. 이해되셨죠? 되셨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된 보기를 한번 골라볼까요? 뭐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뭐 단어 한두 개 없어도 상관없어. 몇 번 정답 찍었니, 건우야? 5번? 이거 정답 몇 번이니? 윤정이 몇 번 찍었어? 5번이야. 5번 해석해볼까? 어차피 우리 선지 해석해야 되니까. 1번 유경아 해석. 아니, 인간은 내가 응. 자기 연습을 그치? 은하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바디랭귀지를 사용을 한다고. 맞나요? 바디랭귀지를 하면 오히려 우리가 거래를 못한다고 했단 말이야. 이거는 완전 반대복이야. 그 다음에 인터를 2번. 인간은 본질적으로 알고 있대요. 뭐야? 누구에게 의존을 할지. 아니야. 우린 누구에게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어가 중요하다를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여원아 3번. 그들 그들 그들만의 언어를 위해서는 자주 섞이는 규칙이 필요하고 그쵸? 여기 앞에 휴먼이라는 주어가 생략돼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은요, 규칙을 종종 바꿨대요. 그들의 언어를 위해서. 맞았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호준아 4번. 독립적으로 살았나요? 거래를 어떻게 하니? 5번. 건혜야. 신규도 이후로 언어를 발달시 그렇지. 경제적인 이유로 언어를 발달시켰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인 이유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가? 네. 트레이드랑 패러프레이징 된 단어이죠? 되셨어? 그래서 구조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1번 문장이 여기다가 그냥 쓸게. 그래, 구조해서 여기다가 써보자. 1번 문장이 여기서 주제 문장이고요. 이 주제 문장은 뭐였어? 인간은 경제적 이유로 언어를 발달시켰다가 주제였죠. 그 다음에 위에 뭐 2번부터 3번까지는 사실 부연 설명이라서 크게 안 쓸 거고요. 뭐 언어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3번부터는 아니지 4번? 4번 문장부터는 예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4번 문장부터. 4번 문장부터 예시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예시가 나오냐면 6번까지. 이 예시에서는 뭐 초창기 언어를 사용해서 규칙을 형성을 했고 또는 그 거래 물품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죠? 언어를 사용을 해서 이런 내용으로 예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7번 문장.
결론적으로 요약 결론이 될 거야. 글씨 상에도 봐줘. 내가 읽었으니까. 마지막 결론에서는 언어는요, 구체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여서 거래시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언어는 구체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여 거래 시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결국에는 상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고와 또는 개념의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언어가 굉장히 필수적이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문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질문. 하진이 1번. 3, 8 문장을 모두 고려했을 때 윗글의 중심 소재는 무엇일까요? 어.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네요. 응? 다 중요한 것입니다. 주제 아니고 중심, 주제 아니고 중심 소재야. 중심 소재. 소재는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주제랑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소재는 뭐였냐면, 거래할 때 유용한 또는 뭐 필수적인 언어. 이게 중심 소재였어요. 2번 서울육번 문장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영어 4단어로 쓰시오. 변형 가능하고요. 권혜야 썼니? 어떻게 썼어? 결국 건덕표준 진수. 좋아요. 영원이 뭐라고 썼어? 좋아. 그 다음에 윤정아 뭐라고 썼어? 못 썼어요. 윤경아 뭐라고 썼어? 저요? 응. 오, 좋아요. 결국은 4번, 6번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 무슨 내용이었어? 4번, 5번, 6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건 바나나와 그릇을 거래하는 거잖아. 그치? 그 거래하는 것이 예시로 나와서 결국에는 누군가와 상업적 거래를 하는 걸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conducting business with someone. 누군가와 상업적 거래를 하는 것. 네. 그러면 7번 아까 했던 거죠. 문장에서 밑줄친 이시 지칭하는 내용을 한글로 찾아 쓰는 거. 뭐 그냥 거래하는 것, 거래 상관없어요. 아니면 나무로 만든 그릇 3개를 6다발, 6다발의 바나나와 거래하는 것, 뭐 상관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거래하는 것 쓸게요. 자, 다막 찔러요. 이제 여기는 숙제를 다 구조조사 해오세요. 해오지 않았어? 아닌가? 여긴 안 했어. 여기는 숙제를 해오세요. 알겠죠? 그 다음 4번. 마찬가지로 주제 설명 결론의 구조라는 거 염두를 해두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글을 좀 순서대로 읽고 싶어서 순서를 먼저 찾아야겠다. 윤경아, 이거 몇 번이야? 몇 번째가? 아, 너요. 왜 이렇게 자신 없어? 어? 신아, 이거 몇 번이야?
어, 4번. 번에는 5번. 다 달라! 영원이는 2번이요? 윤정이는 3번이요? 다 나왔네, 1번 빼고. 야, 1번 찍은 애는 없냐? 너가 1번 해? 지우야, 듣고 있니? 네, 지우 몇 번 찍었니? 저 3번이요. 아니요. 2번, 나머지 3번. 글쎄, 풀어보자. 일단, 순서 문제를 푸는 방법, 친구들, 순서 문제 푸는 방법. 주어진 문장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야. 볼게요. 만약에 주어진 문장을 내가 해석을 못했어. 미안한데 그 순서 문제 틀리세요. 알겠죠? 그냥 찍으세요. 좋아하는 번호로. 메인 리즌,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근데 그게 어떤 이유냐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야. 생각할지도 모르는 거야. 무엇을 생각할지도 모르는 걸까? 그들이 알고 있다고 그 자료를 심지어 어쩔 때도 그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할 때도 그들이 자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뭐 문법은 아니지만 하나 볼게요. 원, 오브 뒤에는 무조건 복수명사고요. 그래서 reasons 나왔고요. 그리고 동사는 무조건 단수동사를 써줍니다. 그리고 문법 시간 때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나왔는데 또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어디에 뭐가 생략돼 있다? 얘기 안 했어? 너네가 아닌가? 주어 앞에 접속사가 무조건 생략이 돼 있다. 여기에는 명사절 접속사 대신 생략이 돼 있겠죠? 거네 칭찬해. 오늘 첫 칭찬. 좋아요. 두 번째 주어 앞에 무조건 접속사가 생략이 돼 있다. 근데 얘는 세 번째 주어잖아. 미안한데 두 번째 주어 앞에도 이 접속사 있잖아요. 그치? 관계대명사인 이 접속사 있잖아요. 얘도 주어잖아. 그래서 여기 접속사 있잖아. 얘도 주어잖아. 그래서 또 여기 접속사 있잖아. 그치? 주어 하나 나올 때마다 접속사 하나씩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확인하셔야 돼요. 내신 때 중요해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또 절이에요. 그들이 뭘 하는 거야? 그들이 실수하기 때문이야.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친숙함을 무엇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너네 글을 읽다 보면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 내신 같은 거 준비할 때 아마 더 공부할 건데 내신 같은 거 준비할 때 여러 번 봐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막상 시험장 들어갔는데 이게 이 내용이었나? 이게 이런 지문이었나? 선생님이 변형을 시켰나? 이런 지문 많지 않아? 그게 다 뭐냐면 진짜 이해를 너네가 공부할 때 진짜 이해를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번 읽으니까 나 이 지문 알아 하고 넘어갔던 지문들이라는 거지. 친숙함과 익숙함은 다르다. 다르다. 딱 보면 알겠지만 그래 주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나서 순서 문제를 풀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주어진 문장 읽었죠? 그러면 ABC를 읽어야 되면 어떡해? 근데 다 읽는 게 아니야. A 첫 문장, B 첫 문장, C 첫 문장만 읽고 주어진 문장 뒤에 어떤 문장이 붙을지를 고민을 해보는 거야. 다 읽는 게 아니에요. A 다 읽고 B 다 읽고 C 다 읽으면 내용 까먹어요. 알겠죠? A 첫 문장만 읽고요. B 첫 문장만 읽고요. C 첫 문장만 읽어볼게요. As you read it over, 너가 그것을 반복해서 읽을 때, 그 자료는요, 친숙하대요. 왜? 왜? 너가 그것을 이전으로부터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친숙함은 너를 이끌지도 모른대요. 뭘 하도록? 생각하도록. 그래, 나 다 알았어. 라고 생각을 하도록.
이것도 뭔가 친숙함을 이해로 체크하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해서 일단은 치고 넘어갈게요. A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왜 1번이 없었을까? 보준이 1번이었다, 맞다. 그치? 근데 2번을 볼게요. Here is how it works. 여기에 어떻게 뭐 이게 작동하는지가 있다. 여기에 있대요. 뭐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있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래? 너는 챕터를 한 번 읽는데요. 아마도. 그리고 as you go. 하이라이팅, 강조 표시를 하는데 너가 읽는 동안에 강조 표시를 하면서 챕터를 한 번 읽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딱 느낌이 오는 친구들이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예시가 시작이 되고 있네. 왜냐면 여기에 작동 원리가 있다 하면서 너는 이렇게 한다. 너 구체적인 사람이 나왔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예시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얘도 와도 되고 안 와도 될 것 같아. 이 이시 누군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시의 첫 문장을 또 가보는 거야. 시 첫 문장을 읽었는데요. 사실상 친숙함은요, 종종 이끈대요. 뭘 하도록? 실수하도록. 실수를 이끈대요. 어디에? 뭐 멀티플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선지를 체크를 하는 객관식 문제들을 푸는 그런 시험에서. 뭐 왜냐면 어쩌고 딱 봐도 C는 아닐 것 같아요. 미안한데 4번, 5번 찍은 친구들. 아닐 것 같지, 그치? 왜냐면은 이 친구는 친숙함이 오류를 만든다. 물론 친숙함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착각하는 게 오류를 만든다는 거지만 갑자기 오류를 만든다는 건 너무 중간에 건너뛰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오히려 A나 B가 주어진 문장 뒤에 붙는 게 좀 자연스럽고요. C는 올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A인지 B인지를 이제 골라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걸 고르려면 이시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순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지시사, 대명사, 접속사 세 개가 나오잖아. 무조건 동그라미를 치든 네모를 치든 꼭 이 친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 왜냐면 이게 근거리 법칙이라고 해서 이 지시사가 가리키고 있는 건 바로 윗문장에 있어. 무조건. 바로 윗문장에 있어. 대명사가 누군가를 가리키는 건 바로 그 대명사가 누구인지가 바로 나와 있어. 이해돼? 그래서 이 지시사가 나오면 무조건 얘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찾아야 돼. 누굴까? 뭐가 작동하는 방식일까? 얘는요. 친숙함을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이야. 친숙함을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자라고 해서 예시의 시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제가 이 시 여기서 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A인지 B인지 찾냐? 봐봐. 이거는 순서는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연약적 구조야. 연약적 구조가 뭐니? 큰 줄기에서 작은 줄기로 가는 거야. 첫 번째, B에서 뭔가 예시가 시작이 되는 듯이 여기 작동 방식이 있다. 너는 막 필터를 여러 번 했는다 하면서 막 글이 시작이 되는 느낌이 들잖아. 근데 A에서는 어떻게 나서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가 그것을 여러 번 읽으면 오케이 나 알았어 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거잖아. 그치? B보다는 A가 좀 더 구체적이지? 구체적이지? 근데 이거는 연역적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 다음에 A가 오는 구조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해서 이 순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냥 단순히 글 읽고 이 순서가 뭐가 더 자연스럽지를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지시사 대명사도 신경을 써야 되고 구조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하면서 글을 읽어야지 순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친구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주어진 문장 뒤에는 B가 와야 되고요. 아까 우리 첫 문장까지는 해서 그래 여러 번 강조를 하면서 읽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너는 다시 그 챕터를 읽는데요. 아마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어디에 집중하면서 그 자료에 하이라이트 된 자료에 집중을 하면서 아까 첫 번째 읽으면서 너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형광펜을 쳤잖아. 예를 들어서 나랑 내신 준비를 할게. 그럼 내가 형광펜 치는 부분에 너네도 형광펜을 칠 거 아니야. 내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집에 와서 너네한테 야 이거 복습해와라고 하잖아. 그럼 너네는 그거 어떻게 하냐면 형광펜 친 부분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A로 가볼게요. 실제로는 지금 B 다음에 A가 맞는 것 같다 해서 이제 바로 가기는 하지만 실제로 B를 다 읽고 나서 아까 읽었던 A 첫 문장, C 첫 문장 비교하면서 그 뒤에 순서 찾아야 돼. 아시겠죠? 여기서는 A가 바로 예시의 일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A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A가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오케이, 알았어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나와.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친숙함이라는 감정은요. not necessarily 항상 필수적으로 동등하지는 않대요. 뭘 하는데? 아는 것, 아는데 자료를 아는데 동등하지 않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료를 아는 것과는 동등하지 않다. 이런 친숙함이라는 느낌이 자료를 아는 거랑 다르다. 그리고 maybe of no help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른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언제? 어, 너가 시험에서 정답을 생각해내야만 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A 뒷문장을 봤는데 시험이라는 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다지선답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죠? 왜 갑자기 여기서 시험이 나왔는지를 알겠죠? 이렇게 연관이 돼야 돼, 친구들. 그리고 C를 봤는데 사실상 친숙함은요 종종 실수를 하게 만든대요. 이런 다지선다형 이제 시험에서 왜냐하면 너는 고를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지를 근데 그게 어떤 선택지예요? 친숙해 보이는 그냥 익숙한 단어가 있는 그런 선택지를 고를 것이기 때문에 only to 부정사 결국엔 뭐뭐 했다. 결국엔 나중에는 찾아요. 생각해요. 무엇을? 너가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너가 읽었던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지. 하지만 이것은 wasn't really the best answer to the question. 하지만 그 질문에 적절한 정답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해되세요? 질문? 정답은 그래서 B, A, C 2번이 정답이었고요. 칭찬해. 그래 구조를 볼게요. 그래 구조는 참고로 여기서 한번 중간에 꼬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대괄호 한 번만 칠해자. A의 더 프로블럼 부분. A의 더 프로블럼 부분. 여기가 이 문장이 왜 중요했냐면 봐봐 이 앞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앞의 내용이 물론 이제 예시 안에 있는 거긴 하지만 이 앞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는 책을 여러 번 읽고 그 여러 번 읽은 것을 친숙함이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나 다 알았어 이해했어 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어떻게 끊겼어? 그 문제가 그거야. 친숙함은 이해하는 게 아니야. 글이 한번 꼬였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역점 연결사가 없기는 하지만 사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 however라든지
뭐 예시라든지 요런 단어. 아니면 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요런 단어. 여기에 생략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글이 한번 꼬였어요, 지금. 근데 예시 안에서 꼬인 거기 때문에 전체 주제랑은 별의 상관이 없어. 되셨죠? 이거 체크했으니까 그래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구조. 처음에 주제가 나왔죠? 주제가 몇 번 문장이야? 1번 문장에서 바로 나왔어요. 뭐래? 바로 나왔고요. 자료의 내용을 몰라도 학생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친숙함을 무엇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지?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 아이씨, 여기 없네. 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번호가 사라졌구나. 그럼 이렇게 할게. B, A, 여기까지. CA는요, 예시였고요. 이 예시들은, 미안해. 이 예시들은, 이걸 다 써야 하나? 무슨 내용인지 알지, 예시는? 그치? 여러 번 반복해서 중요한 부분만 읽고 그것을 안다고 착각. 이게 예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C 부분은 부연 설명서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 결론은 친숙함과 아는 것은 동등하지 않다. 말 그대로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습할 때좀 편하고 정리해주는 거야. 이해되셨죠? 됐죠? 질문 1, 2, 3 다 했었지? 여원아, 질문 1번 정답 뭐야? 좋아요. 이전에 읽었던 것으로부터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친숙함을 이해로 착각하기 때문에 여원이 말한 것도 맞아요. 윤정아 2번 예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B 처음에 나오는 뭐 here is how it works 써주시면 돼요. Here is how it works 써주시면 돼요. C는 유경아 질문 3 Maybe of no help 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락의 문장을 찾아 그 내용을 한글로 쓰래요. 이게 뭐야?
뭐라고 썼어? 좋아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쓰면 그냥 인숙이 누구야? 익숙해 보이는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숙함은 종종 오류를 일으킨다. 내 글씨 보고 쓰려면 못 써. 누가 고개를 끄덕이는가? 많이 써왔어. 누가 고개를 끄덕이는가? 보기도. 오류. 근데 내가 말하는 거를 듣고 쓰는 게 나아, 친구들. 내 글씨 보고 쓰려면 끄덕이지 말으라고. 구조 분석해서 오세요. 구조 분석하는 거 시간이 안 나니까 대충 해야지가 아니라 복습하는 김에 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복습하면서 하시면 돼요. 여기 해석 안 되면 물어보세요. 5번. 과연 오늘 4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순서네요. 순서 어떻게 풀으라고 했지, 권혜야, 내가? 주어진 문장 꼼꼼하게 할 거야. 또, 네, 앞문장만 보면서 주어진 문장 뒤에 누가 올지를 먼저 보느라고 했어요. 이거는 정답 몇 번 찍었을까, 하진아? 뭐랬다? 5번이야? 5번? 자신감 급하락했어. 너네 이거 몇 번 찍었어? 3번이야? 여원아, 몇 번 찍었어? 5번 찍었어요? 윤정아 몇 번 찍었어? 5번이야? 유경아 몇 번 찍었어? 4번? 아닌 것 같다고? 갑자기? 왜? 친구들이 아니라고 해서? 친구들이 아니라 그래서? 볼게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정답을 찾아보자. As much as we can learn,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큼이나 뭐뭐만큼 알 수 있는 것만큼이나 뭘 함으로써 알 수 있는 거죠? 화석을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만큼이나 이것은 중요하대요. 가주어, 진주어 나왔겠네요. 가주어고요. 진주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야. 여기까지가 진주어예요. 중요하대요. 뭐가 중요할까요?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그들이 거의 말하지 않는데요. 전체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야? 그들은 말했지? 대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누가 있어? 우리도 아니야. 우리는 그들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러면 얘는 화석밖에 없어. 화석은요, 전체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물들은요, 오직 화석화된대요. 생물들은 오직 화석화된대요. 어떤 상황에서? 그냥 특정 조건 상황에서. 여기까지 당연히 글의 주제고요. 이 주제가 뭘 말하고 있을까, 친구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호준아, 이거 무슨 내용이야? 그러니까 응? 이 화석을 응? 그 근거로서 응. 약간 여기 큰 일을 응. 알수 있다. 뭐라는 거야? 알 수 있,
얘기해주지 않는 걸 기억하는 걸 중요한 건데 얘기해줄 거야?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얘기 안 해주면 우리가 알 방법이 있니? 없지. 우리는 모른다 이거야. 우리는 모른다 이거야. 이해되셨죠? 뭘 모를까요? 아래 글을 좀 더 읽으면서 살펴볼게요. 일단 A 첫 문장, B 첫 문장, C 첫 문장 읽을게요. 근데 A 첫 문장 너무 길다. 아니네요. 안 기네요. 여기서 끝났네요. 이것과 같다? 야, 주어진 문장에서 화석은 우리에게 완전한 이야기를 거의 해주지 않는다. 근데 화석은 이것과 같다?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것과 같다가 나와야지 맞는 게 아닐까? 그치? 그래서 일단 A는 절대 아닐 거야. 다행히 1번 친구는 없었어요. 하지만 B, C가 누군지를 알고 나서는 이 just like that이 의미하는지 지칭이잖아. 그치? 뭘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일단 B번도 볼게요. 이것은 조금 비슷하대요. 약간 비슷하대요. 뭐와 비슷하대요? 가족 사진첩과 비슷하대요. 애매하다. 뭔가 화석이 말을 해주지 않는다. 가족 사진첩과 비교하다.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들긴 해. 그치?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도 아예 뭐 안 오는 근거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해모치고 넘어갈게. B가 근데 확정이면 B는 그냥 버릴 거야. 알겠죠? C를 볼게요. 현대 곤충 분집들은요, 매우 다양하대요. 어디에서? 열대 우림 지역에서. 그러나 최근에 화석 기록은요, 담아내지 않는데요. 거의 이것의 다양성을 거의 담아내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7천 문장을 읽었잖아. 어때? 주어진 문장 뒤에 좀 붙어요? 그쵸? 좀 붙는 것 같죠? 왜냐면은 B가 나오려면 이것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거든? 이것이 뭐와 가족 사진첩과 비슷한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 주제이기는 하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된 건 없어. 그래서 아직은 가족 사진이라는 예시가 나오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 근데 바로 이제 화석은 또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만약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으면 B 정답이 됐을 수 있어. 문장이 붙었을 수 있어. 근데 지금 보면은 이 A 주어진 문장에서 좀처럼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근데 C에서도 예를 들어서 곤충 화석을 봤을 때 우리가 전체를 알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 예시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 비슷한 맥락의 예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거리 법칙으로 인해서 C가 주어진 문장 뒤에 올 수 있을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요, 많은 그 생명체들은요, 소비가 된대요. 완전히 소비가 된대요. 그리고 부패한대요. 빠르게. 언제? 그들이 죽었을 때. 그래서 화석이 없대요. 화석이 없어요. 화석 기록이 없어. 전혀. 중요한 그룹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까 우리가 주제에서는 사실은 좀 굵직한 느낌이 있었잖아. 그냥 화석은 자기의 이야기를 다 얘기해주지 않는다. 라는 게 주제였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한 예시를 수에서 아주 잘 들어주고 있네.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현대 곤충 그 군집들을 봐도, 예를 들어서 뭐 나비 군집을 보자. 우리가 나비 화석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나비의 화석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모든 나비의 모든 뭐 성충인지 아니면 애벌레인지 이 화석들이 다 존재를 할까? 아니란 말이야. 어떤 종류는 빠르게 썩을 거고 빠르게 썩으면 화석으로 못 남지? 그치? 아니면 어떤 존재는 그냥 거기서 사라져 버릴 거고 그냥 화석도 안 남는 존재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린 나비의 화석을 보고 있는 거지 전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주제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야. 이해가 됐죠? 빠르게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A인지
B인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화석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에서 화석은 이것과 같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자연스럽게 B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C에서도 화석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A에서 화석은 이것과 같다가 말이 전혀 안 돼요. 알겠죠? 가족 사진첩과 비슷하다. 가족 사진첩도 뭔가 중간에 빵꾸 나는 부분이 있나 봐.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도 너가 태어났을 때 너의 부모님은요, 엄청 많은 사진을 찍어놨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요, 찍을 거예요, 사진을. 그냥 가끔씩.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요, 뭘 할 거래요? 바빠. 그리고 잊어버릴 거야. 사진을 찍는 걸. 그리고 우리들 중 거의 몇 명은요, 그러니까, 퓨가 나왔으니까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을 거래요. 거의 갖고 있지 않을 거래요. 우리의 완전한 사진 기록들을 우리 일생에. 너네 매일매일을 사진으로, 모든 순간들을 다 사진으로 남긴 친구 있어요, 여기? 없지 않아? 아기 때는 그럴 수 있어. 아기 때 막 태어나고 나면 왜 엄마들 사진 엄청 찍잖아. 모든 순간들을 다 사진으로 막 남기고 동영상 찍고 하잖아. 아기 때야 그렇지만 살다 보면 바빠지고 계속 엄마 아빠랑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길 순 없어. 그러니까 사진첩만 봤을 때 이게 너네의 모든 인생이다. 너네가 이 사진에서 경험했던 것만 너네는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못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화석이랑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A가 이제 이해가 되지? 화석도 이것과 같다. 너는요, 매우 과거에 대해서 매우 그냥 명확한 사진을 얻을 것이래요. 반면에 다른 쪽으로는 갭이 있대. 그 갭은 뭐야? 간격이 있을 거래요. 그리고 뭘 할 거래요? 너는 알아차릴 것이다. 그들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화석을 가족사진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던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뭐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분명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화석을 보면 포착이 돼. 예를 들어서 공룡 같은 거 했을 때, 이 공룡이 여기서 살았었구나. 분명한 이야기를 포착할 수 있어. 하지만 모든 이야기를 포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때때로는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어. 또 화석이 우리가 막 매년 발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기원전 1000년 거를 발견했다가 갑자기 999년이 아니라 500년 전 거를 발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큰 시간 간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것도 그래 구조를 조금 보면 1번 문장 당연히 주제 이야기하고 있죠. 주제는 화석은 전체의 이야기를 거의 말하지 않는다. 화석은 전체의 이야기를 거의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CB라고 할게. CB. C도 예시였고요. B도 예시였죠?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면 C가 예시 1이고 B가 예시 2라고 볼 수 있어. 근데 그냥 한꺼번에 볼게요. 그냥 화석 기록은 곤충을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가족 사진첩도 이와 같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요. 마지막에 A가 결론이 됐어요.
A는 결론이었어. 결론은 뭐였냐면 과거는 명확할 때도 있고 큰 공백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가 마지막 결론. 과거는 명확할 때도 있고 큰 공백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됐어? 질문을 유경이 사상연구시 주의할 점 어? 뭐라고? 그렇지, 알 수 없대요. 알 수 있다고 내가 들어서 다시 물어본 거야. 알 수 없다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제 좀 언어대로 얘기를 하면 화석들은 뭐 좀처럼 완전한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여원아, 이번 뭐라고 썼어? 단락 전체 내용이 설명하는 부분을 본문에서 찾아 8단어 영어로 쓰시오. 좋아요. Things only fossilize under certain sets of conditions. 까지 써주시면 돼요. 딱 8단어죠? 여기 주제, 주어진 문장에서 두 번째. 주어진 문장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Things only부터 conditions까지. 3번 단락에서 밑줄친 just like that이 지칭하는 사례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문에서 찾아 한글로 쓰시오. 하진아. 뭐야? 맞아요. 너무 길어요. 그냥 그거야. 가족 사목점에서 때로 바빠서 사진을 못 찍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우리는 인생에서 완전한 사진 기록을 가질 수 없다. 그걸 쓰시면 돼요. 구조 분석해서 오시고요. 6번. 4개 충분히 하는구만. 무슨 내용? 무슨 내용? 이거는 아마 무관한 문장이라서 중간에 그냥 문제 1, 2, 3로 우리가 푸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해볼게. 내용은 뭐였더라? 전에요. 미스를 불러고. 좋아요. 협업은요? 기반이래요. 뭘 하는데 기반? 대부분의 기초예술과 과학의 기반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기초예술과 과학에서 협업을 하는 건 어떻다? 어떻다?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그치? 기반이라는 얘기가 그만큼 필수적이다. 기반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국, 그러니까 기초과학이나 기초예술에서는 협업이 뭐야? 같이 하는 거, 같이 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문장이 주제 문장이 될 거고요. 선생님이 아마 첫 시간에 얘기했죠? 구체적인 사람 이름,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상황 나오면 예시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 누가 나왔어? 이번 문장에. 셰익스피어 나왔지? 사람 이름이네요. 예시원이에요.
이 질문 예시가 좀 많아. 예시 1이야. 예시 1. 셰익스피어에 대한 예시예요. 이것은 종종 믿어진대요. 뭐가 믿어질까요? 셰익스피어가 잘은 그의 기간이라는 건 그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말을 하는 거야. 그의 시대에 다른 극작가, 대부분의 극작가들처럼 셰익스피어가 뭘 했다는 것을 항상 혼자 쓰지는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많은 그의 연극들 중 많은 작품들이, 연극은 희곡이라고 하죠. 그의 희곡들 중 많은 작품들이 간주되어진다는 것을, 뭐로 간주되어진 거야? 하고 했구나라고 간주가 되어지는 거죠. 또는 rewrite, 다시 쓴 거야. 개작한 거예요. 뭘 한 후에? 그의 첫 번째 원래의 작품 후에 개작이 되었다는 것을 종종 믿어진다. 됐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때 그 시대의 다른 작가들은 대부분의 협업을 했어. 혼자 글을 썼던 게 아니라 다 같이 글을 썼단 말이야. 근데 우리 뭐 오시프라든지 아니면 뭐 리옹이라든지 셰익스피어 유명한 거 많잖아. 그런 희곡들을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작가는 꼭 누구야? 셰익스피어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셰익스피어는 글을 혼자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혼자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애초에 쓸 때부터 같이 썼거나 아니면 썼는데 그것을 다시 정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작가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도 협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협업을 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또 다른 사람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예시 2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림 그리는 사람이지? 만들었대요. 그의 스케치를 개인적으로 만들었어. 개인적으로 스케치를 그리긴 했어. 스케치 과정에서 누가 참여하진 않았어. 하지만요, 그는요, 협업했어요. 누구와? 미안해. 협업했대요. 누구와? 다른 사람들과 뭘 하는데? 자세한 그 디테일을 그리는데. 세밀한 세부 묘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 그러니까 스케치는 그냥 혼자 했어. 연필로 쓱쓱 하는 거 있지. 그거는 혼자 했지만, 뭐, 칠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그림을 뭐 디테일하게 어디를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작가와 같이 협업을 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협업을 했냐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예시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예시는 예시인 거야 이거는. 예시 속의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요. 왜냐면 똑같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의 스케치 어떤 것에 대한 스케치냐면 인간 해부학에 대한 스케치야.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간 해부학이라는 그림을 그렸어. 근데 그 그림에 대한 스케치는 어떻게 했어? 스케치는요, 콜라보레이션을 했대요. 협업을 했대요. 아, 내 화면이 이상하네. 협업이었대요. 누구와의 협업이었어? 이 사람. 마르켄토니오? 마르켄토니오? 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자, 해부학자. 이 프라이라는 대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해부학자인 마르켄토니오랑 협업을 한 결과래요. 그들의 협업은요, 매우 중요했어. 왜? 이것은 메리가 그 결혼하다라는 메리가 아니야. 얘네 결혼 안 했어요. 알겠죠? 결혼한 게 아니라 협업했기 때문이야. 예술가와 과학자. 아까 우리 위에까지는 그냥 시기와 극작가잖아. 작가가 다른 작가 협업을 한 거야.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해부학 이 그림은 왜 중요한 거냐면 작가와 작가가 협업을 한 게 아니라 작가와 과학자가 협업을 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을 한 그 작품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나는 그냥 부연 설명일 뿐이에요. 사실 중요한 문장은 아니야. 어쨌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협업을 했다가 중요한 거죠. 어쩌고저쩌고 뭐 어떤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서 나오네요. 예시 3번. 그럼 봐봐. 예시 1번, 예시 2번, 그 다음에 예시 3번이 나오니까 이 자리에는 어떤 연결사 들어가야 돼? 일단 수인지 역접인지. 말이 안 돼. 그치? 역접은 말이 안 돼요. 같은 예시가 나오는데 왜 역접이 들어가? 순접이지. 순접 중에서 S가 들어가는 알맞은 접속사 뭐가 있을까? 어? 뭐라고? 쏘? 그래서 피리는 인과인데 쏘는 인과인데 서치헤드 뭐뭐와 같은 전치사예요. 어? sim, similarly가 오히려 맞겠네요. 비슷하게 어쩌나 예시니까 그치? 마리 퀴리라는 사람의 이 남편은요 멈췄대요. 그의 원래 하던 연구를 멈췄어. 그리고 조인했어요. 마리에게. 똑같아요. 마리에게 조인했어요. in hers 나와 있죠? 여기서 hers는 뭐야?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사실 모의고사 풀 때는 안 중요한데 내신 때는 중요하다고. 그 퀴리 부인의 리서치를 말하고 있는 거야. 퀴리 부인의 리서치를 말을 하고 있어요. 혹시 모르면 적으세요. 퀴리 부인의 리서치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아갔대요. 어디로? 협력적으로 라듐을 발견을 했대. 콤마 위치 나왔다. 우리 이거 계속적용법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지? 그리고 이것은 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고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었죠? 이거 접속사 and 대명사 뭘로 바꿀 수 있어? 선행사 누구야? 나듐이니까 and 그렇지 it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that 써줄 수 있나요? 못 써주죠? 콤마 뒤에 that 못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오버턴 바꿔 놓았대. 오래된 아이디어들을 어디에서 물리학과 화학계의 오래된 아이디어들을 오래된 개념들을 확 뒤바꿔 놨대. 나둠이 발견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주제가 문장 맨 처음에 나오고 예시 1번, 2번, 3번으로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 부르였어요. 결론은 안 나오긴 했어 마지막에. 아 구글의 분류가 바뀌었네 어떤지 패턴 2네요. 주제, 설명, 설명의 구조야.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지 않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 윤정아, 문제 1번. 빅글의 1회 콜라보레이션의 사례에 해당되는 인물들을 지문에서 찾아 한글로 모두 쓰시오. 응. 셰익스피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리 부인 쓰면 되겠죠? 그쵸? 3명이에요. 나 안 쓸게. 다 맞았지, 이거는? 셰익스피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리 부인. 문제 2, 여원아. 빅글에서 3번 문장에 대해 4번 문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예시의 역할을 하고 있죠. 3번 문장도 예시인데 왜 4번이 예시냐? 아까 말했지? 예시 안에 예시라고. 문제 3, 6번 문장의 빈칸에는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야 하는지 영어로 쓰고 왜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시밀러리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고요. 왜 들어가야 하냐면 예시와 예시를 똑같은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순접이 들어가야 하고 예시이기 때문에 시밀러리라는 비슷하게 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질문 들어가 볼까? 건혜야. 윗글의 중심 소재를 찾아서 한글로 쓰면 중심 주제가 아니라 중심 소재야.
했을 거야. 예술. 과학과? 좋아요. 예술과 과학의 기반인 협업. 다 맞아요. 협업. 그러니까 예술, 과학, 협업 들어가면 다 맞는 거야. 뒷글에서 주제문을 설명하기에 총 3종류의 예시문장들을 나열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문장들을 사례별로 분류하여 문장 번호를 나타내시오. 호주나 설명 5원 몇 번? 2번. 설명 2 몇 번? 끝? 한번 4번. 네. 설명 3은? 네? 설명 3은? 네, 저게 아까 얘기했잖아. 예시 1, 2단 나눠서 설명했잖아. 예시랑 설명이랑 똑같은 거야. 그 예시를 나왔죠. 한 번에 네,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맞는데 또 예시였지? 그 예시에 이제 같이 속하는 문장으로서 4번과 5번 문장도 같이 들어가 있었어. 얘는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치? 나머지는 6번, 7번이 예시 3번에 대한 문장이었고요. 거기 칸이 있니? 쓸 수 있는? 어디다 쓰냐? 넘겨봐. 책 넘겨봐. 아무것도 안 쓸게. 알겠죠? 주제만 써보자, 주제. 왜냐면 칸이 너무 없네, 너네가. 대부분의 예술 작품과 과학의 발견은 대부분 협업의 결과이다. 대부분의 예술 작품과 과학의 발견은 대부분 협업의 결과이다. 라고 주제 정리를 할 거고요. 굳이 뭐 설명 1, 2, 3 얘기를 해보면 예시 1은 다니까 안 쓸게요.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혼자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가 예시 1번의 내용이었고 예시 2번의 내용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케치는 혼자 했지만 더 세밀한 묘사, 예를 들어서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그린 그림은 해부학자가 협업을 해서 만들어졌다가 예시 2이었고요. 예시 3은 뭐였어요? 피리 부인은 남편과의 협업을 통해서 라듐을 발견했고요. 이는 물리학과 화학계 엄청난 발견이었다. 가 예시 3번의 내용이었다. 기억나시죠? 38번 끝내야겠다. 딱 4개 할 수 있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거 7, 8, 9, 10까지 해서 하시면 되고요. 오늘 숙제했던 부분, 요 뒤에 구조 분석하는 부분들은 구조 분석해서 오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오늘 고생했어요. 시우는 데일리 풀고 나한테 보내주세요. 네.